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유산화의 열기인가요? 아니면 저 보러 오셨나요? 뭐 어찌됐건 간에 기분 좋게 사업 설명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 계실까요? 오, 예, 많으시네요. 어머나, 이럴 수가. 제가 유산화 사업을 시작한 지 지금 8년 차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유산화 사업하시는 분들께 저 모르면 간첩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간첩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유산화에서 간첩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손 드신 분들이 아마도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얼굴 보고 사업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남자 사장님, 네. 사장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돈, 시간, 건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돈. 사장님 어떠시나요? 저도 MONU와 돈입니다. 네, 저랑 같으시네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지만 시간을 누릴 수 있고 또 돈이 있어야지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걱정, 고민들이 이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일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은 여러분들의 이러한 몸을 이런 아름다운 몸으로 바꿔주는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표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유산화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사회체육에 대한 비전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먼저 가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운동으로 몸을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몸에 신경 쓰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프면 병원이 아닌 이런 피트니스 센터에서 트레이너에게 운동 처방을 받아 몸을 다스리고 또 식이요법을 병행해 가면서 몸을 다스리다 안 됐을 경우에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너들이 의사보다 훨씬 더 대우가 좋아요. 나이 먹고 연륜 있는 이 트레이너가 고액 연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 이 일을 선택을 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가더라고요. 왜였을까요? 여러분들 헬스장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 헬스장 가서 나를 담당해주는 그 트레이너가 젊고 잘생긴 트레이너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연륜이 있는데 좀 나이 많이 먹은 트레이너였으면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 그런 여러분들의 선택 덕분에 저는 빠른 은퇴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괜찮았을 때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셨고 또 연예인 담당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나이야 30 중반 정도 가까이 가다 보니까 젊은 트레이너들한테 밀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운터까지 그리고 피트니스 바까지 전단지 현수막을 한 움큼씩 안고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크게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유재석 씨가 무한도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는 게 진짜 위기다. 진짜 위기였었죠. 트레이너에서는 밀려났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트니스 관리자의 길을 계속적으로 갔습니다. 근데 말이 관리자지, 말이 책임자지, 회원 관리, 매출 관리, 시설 관리, 홍보까지 제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업계, 이 일 자체가 박봉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 세 사람 목을 내서 제 월급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많이 왔습니다. 아침 한 9시에 출근하면 밤 11시까지. 피트니스 센터는 저녁 때 바쁘잖아요. 그래서 식사도 건물 계단에서 할 정도로 열심히 했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었을까요? 제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없으면 회사가 안 굴러갈 줄 알았어요. 정말 큰 착각이었죠.
그리고 저처럼 센 트레이너 20명 가까이 제가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진짜 말 안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몸에 무리가 계속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제가 운동했었을 때 다쳤었던 허리, 발목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고황장애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저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라고 겁을 주더라고요. 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살아온 저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겁이 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을 그만둘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일을 그만뒀었을 때 어느 누구도 제게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몸을 이끌고도 계속 반복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이 초조해지더라고요. 왜? 언제 그 일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만둘 수 있을지 예측이 안 됐거든요. 그때서야 이 위기가 저는 위기인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뭐 어쩌다가 쉬는 날이 있었을 때 저희 딸아이가 와서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이런 아이에게 아빠 힘들어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내일 다음에 놀아줄게 엄마랑 놀아 라고 반복하는 저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쉬고 있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쉬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몸 상하면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미친 듯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게 과연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 들자 그 일이 정말 하기 싫어졌었습니다. 제가 비전을 보고 쫓아서 열심히 했었던 그 일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보고 선택한 그 일, 어려서부터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 생각했던 그 일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흘러가고 계신가요?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떤 비전을 보고 선택한 그 일을 제가 몸으로 때우면서 버티고 있더라고요. 근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또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유재석 씨가 또 이런 말도 했죠. 더 위험한 건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진짜 위기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정말 문제였었죠. 근데 제가 그렇게 일을 하기 뭐 힘들기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버티면서도 계속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뭐 일을 그만두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정말 무언가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외길만 걸어오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취직해야 되나? 아니야, 월급이 초봉이 너무 낮아. 그럼 잘 나가는 선배한테 자리 하나 부탁해볼까? 아니야, 부탁하는 건 죽기보다 싫은데? 확 내가 센터 하나 오픈을 해봐? 버는 돈도 없이 빚이 얼만데 예전에 했던 자영업 해볼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망했잖아. 그리고 동업 하자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할까? 동업 때문에 망했는데. 그리고 엄마가 음식을 잘하니까 식당이나 한번 창업해보자고 할까? 다리 아파서 쩔뚝쩔뚝 힘들어 하시는데 이것저것 다 힘드니까 시골 내려가서 살까? 그때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가 유행이었었거든요. 제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 아내가 제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뭘 그렇게 고민해? 내가 지금 시작한 거 같이 하면 되지. 그때 당시에 제 눈에는 저희 아내가 지인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놀러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낳아서 살도 찌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우울증까지 있었던 이 아내가 한 달 만에 다이어트를 성공하면서 12kg를 감량을 하면서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밝고 멋지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때부터 그 일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을 대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선생님,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일 때문에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어떠신가요? 이런 일 때문에 답답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다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저랑 같이 유산화 하시면 되지. 예. 제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알아보고 여기까지 왔었던, 그리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이런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정해진 수입이 아니라 시스템을 소유하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공유받는 그런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체의 5%의 돈을 95%의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 왼쪽 분면에 여러분 계신가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 95%의 돈을 5%의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 오른쪽 분면으로 삶을 이동시키셔야만 합니다. 많은 전문가, 성공자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들은 세계 경제 회생의 주역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발전하는데 막대한 공헌을 하는 비즈니스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한 최고의 투자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전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이었던 이 폴 제인 필저는 네트워크 마케팅만이 당신의 과거 이력이 당신의 미래의 부를 결정짓지 않는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만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들 안에서 무수히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을까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새로운 돈의 흐름 속에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생긴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체계예요. 즉 직거래하면서 캐시백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거래로 제품을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유통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통, 또 모든 거진 대부분의 유통이 지금은 이 휴대폰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플랫폼들도 수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들이 지금은 경제의 신흥 강자로 자리를 잡았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코로나 이후의 부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은 플랫폼을 가지고 계신가요? 진짜요? 그래요? 그럼 우리 돈 벌 수 있겠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핸드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연락처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 그리고 초, 중, 고, 동창, 사회에서 만난 분들, 가깝고 먼 분들이 거기에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던 인적 자산이라고 하는 인맥. 저는 그분들을 인적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필품들을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샴푸, 린스 같은 바디 제품들, 또 스킨 로션 같은 화장품,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 그리고 건강식품 이런 것들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매일마다 그것도 많은 양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 그 안에 계신 나의 인적 네트워크, 이 분들께 그분들이 선택하는 그 제품보다 훨씬 더 우수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드린다라고 하면 전 세계 국가에서 넘버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넘버원, 또 업계 소비자들이 넘버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제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인적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 안에 그 있는 그분들은 그 제품을 선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누구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제공한 저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이 나의 인적 네트워크 안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그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순간 이 핸드폰은 여러분들의 플랫폼이 됩니다. 여기 안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단순 구매가 아닌 재구매, 그것도 재구매 해주세요, 재구매 해주세요라고 재구매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재구매, 소개해 주세요 라고 부탁해서 하는 소개가 아니라 자발적인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분들이 프랜차이즈인 가맹점처럼 무수하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돈이 될까요? 예, 돈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마케팅을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제품이 또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최고여야 되겠죠. 그 최고의 회사, 여러분들을 성공에 이끌 회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예요. 자, 유사나는 그리스와 라틴어의 합성어로 진정한 건강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러한 정신을 제품에 녹여내고 있죠. 이 회사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해 있고요. 이 회사의 창립자는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이자 바이러스 진단 분야의 선구자인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1974년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만드는 걸 연구소라고 하는 제약회사를 시작으로 1992년도에는 예방의학을 실현하고자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를 창립하게 됩니다. 저는 그 회사의 제품은 그 제품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회사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사업가는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훌륭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과학자는 인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훌륭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마이런 웬츠 박사님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150명의 과학자로 구성된 R&D 팀을 연간 150억 원 정도의 연구 투자비를 해가면서 이 제품을 생산하고 또 제품을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인하우스 제조 시설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시설이 아닌 의약품 제조 시설로 FDA 미국 식품의약품안정청에 허가 등록해서 생산하고 있고요. 식품 관리 기준이 아닌 미국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인 GMP 인증을 획득하면서 까다롭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수준으로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이 PDR, CPS라고 하는 미국, 캐나다 의사들이 병원에서 직접 환자들한테 약을 처방을 할 때 보는 처방 편람에 등재가 돼 있어요. 이 책에 등재가 되려면 사람에게 하는 그 임상을 거쳐야지만 등재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산화 제품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이유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을 통해서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 임산부들 또 만성퇴행성 질환자, 암 환자들까지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전 세계 영양제를 비교 분석하는 이런 전문 서적에서도 최고의 등급 넘버원으로 20년 넘게 인정받고 있고요.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800개 이상의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몸을 가장 또 민감하게 관리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이 와다라고 하는 반도핑국에서 인정한 이 NSF 스포츠 제품 인증, 그리고 인폼드 초이스 제품 인증을 통해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운동선수들이 이 제품을 섭취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선수 본인이 직접 후원 요청을 해서 후원 받고 있는 선수들만 5,6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하고 후원 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제품만 가지고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도핑에 걸릴 때는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개런티를 할 정도로 제품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대표 영양제로도 되게 유명하고요. 정말 많은 운동선수들이 이 제품에 도움을 받고 있어요. 자,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이 운동선수들이 먹고 기력 향상이라든가 몸 관리에 도움을 받고 있는 이 제품을 섭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제대로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1년간 미국을 포함해서 24개국에 진출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2003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20년 된 회사입니다. 96년도에는 나스닥이 상장이 됐고요. 2011년도에는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어요. 주식상장 이후에 60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기사는 포브스에서 세계 최대 투자가인 워런 버핏을 통해서 향후 롱런할 회사, 가장 투자 가치 있는 회사를 선정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이 월마트, 코카콜라, 유니레브, TJX와 같은 대단한 회사들과 함께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헬스케어 주식 중에 수익률 1위를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회사에 대해서 쉼없이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때요? 대단하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앞으로의 사업성은 어떨까요? 전 세계 회원 직접 판매 시장,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규모는 211조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에는 약 한 300개, 3,400개 정도의 회사가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국가가 인정한 합법적인 회사 120개 회사의 매출만 가지고 5조 2천억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합치면 정말 큰 시장이겠죠? 이 시장 안에서 유산하는 우리나라 2003년도 들어온 이후에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고 2014년도부터는 급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 7년간 누적 성장률을 보면 업계에서 정말 압도적인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회사들의 주요 제품은 영양제, 화장품, 또 생활용품들이에요. 이 중에 영양제가 51%를 차지하고 있죠. 이 영양제 시장은 국내 건강기능 시장 규모를 보면 5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인 2030년도가 되면 25조, 5배 이상 성장할 거다라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곡선에 세계 최고의 영양제 회사인 이 유산화가 함께 성장을 한다라면 7년 뒤 2030년도가 됐을 때 유산화는 어떠한 성장을 해 있을까요? 기대가 되시나요?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나 올해에는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역사상 최초로 국제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올해 5월 달에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전 세계 15,000명의 유산화인이 함께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관광공사, 경기도 관광공사, 고양시 킨텍스와 함께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유산화의 비전을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큰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비전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유산화의 성장 속에 우리도 함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성, 특히나 수익을 어떻게 주는지 이 보상 플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지금까지 뭐 잘 들어주셨지만 앞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보상 플랜은 회사 사업자 간의 수익 배분에 대한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되고요. 또 노력의 대가가 공평하게 또 제대로 지급이 돼야만 합니다. 유산화 보상 플랜이 이렇게 공정한가 공평한가를 알아보기 이전에 이 보상 플랜이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유산화의 차별성 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온 방식이 1960년대에 나온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소개하고 관리해 나가는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된 회사, A사, N사, H 이런 회사들이 모두가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는 나 혼자 받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을 내가 다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하고자 1980년대에 나온 방식이 유니레벨 방식이에요. 내가 세 사람을 소개시키고 그 밑에 또 세 사람을 소개시키고 공유는 두 사람으로 늘어났고 관리에 대한 부분 용이하게 됐지만 이렇게 5대 3대 1 이런 비율을 적용하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는 딱 한 회사만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990년대에 나온 방식이 바이너리 방식이에요. 내가 두 사람을 소개시키고 또 두 사람을 소개해 나가는 방식. 공유받는 인원은 늘어나고 관리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용이해졌죠. 그래서 이 과거에 브레이크어웨이 유니레벨과 같은 구시대 방식이 아닌 90년대 이후에는 모든 회사들이 이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회사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출의 구간을 두고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제품을 전달했었을 때 사장님께는 3%를 저한테는 21%를 준다라고 하면 사장님 어떠시겠어요? 근데 유산화는 매출의 구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20% 동등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전달하셔도 20%, 제가 전달해도 20%, 저보다 사장님이 좀 더 많이 전달하시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겠죠. 그죠? 어떤 회사가 좀 더 공정하고 공평한가요? 예, 어디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네. 자, 유산화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 자리는 신규 사업 설명이기 때문에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렇게 사업자로 가입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는 보상 플랜에 9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혜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주정산 주지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일요일날 자동 주문을 포함을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발생한 매출을 정산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수당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24개국에 동시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회사에 대한 재정과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월급을 좀 오랫동안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월급이라고 하는 게 그냥 쑥 지나가기 때문에 제 손에 잡기도 또 돈을 돈처럼 쓰는 것도 어려웠었는데 유산화에서 주급을 받은 이후에는 돈 쓰는 재미가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재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구시대 방식인 브레이크어웨이 그리고 유니레벨 방식이 아닌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바이너리는 두 갈래란 뜻이거든요. 내 비즈니스센터 좌우로 유통 라인을 펼쳐나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A, B를 소개시키고 또 A, B가 C, D를 또 E, F를 소개해 나갔을 때 발생한 모든 매출에 대한 부분을 중복해서 위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은 이러한 시스템을 공유하고 이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의 노력을 공유를 받는 수익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이 시스템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세 개의 비즈니스 센터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모든 회사들은 이 비즈니스 센터를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유산화도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세 개를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을 때는 좌우 실적을 정산해 가지고 한 번만 지급하는 반면에 세 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좌우 실적을 정산해서 한 번씩 주고 또 이거를 다 합쳐서 한 번 더 주기 때문에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을 또 극대화 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가게 3개, 빈센터를 3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계시죠. 자, 네 번째는 소실적의 20%를 동일하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A, B, C, D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었을 때, 자, 왼쪽 실적의 총합이 1500, 그리고 오른쪽 실적의 총합이 1000점이었을 때, 적은 쪽에 맞춰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어요. 큰 쪽에 맞추지 않는 이유는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사재기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쪽, 1500과 1000 중에 적은 쪽은 1000이죠. 1000의 20%인 200을 달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환율 1150원을 해서 주급 23만원을 그 다음 주 금요일 아침 후원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정산한 실적, 정산해주고 난 나머지에 대한 실적을 거진 대부분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소멸시켜서 회사의 이윤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하는 정산을 해서 지급한 나머지에 대한 실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2월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단계의 제한 없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무한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내가 한 분, 두 분을 소개시키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하부에 생겨나거든요. 이랬을 때 회사는 그 매출을 정산해서 중복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회사의 매출은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점점 줄어들다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은 두 가지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하부에 이렇게 단계를 끊어서 회사의 이윤을 확보하는 방식. 두 번째는 유산화를 포함해서 몇몇 회사들은 총 실적 점수에 대한 총합을 제한을 두고 대신 하부에 대한 제한 없이 무한대로 매출을 공유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 때문에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만약에 회사가 저에게 이렇게 5 단계에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이 단계에서만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5분 안에 어떤 분을 소개해야지만 저는 돈이 될까요? 정말 잘 팔고 능력 있고 나은 사람만 소개를 해야지만 돈이 되겠죠. 그런 분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인 것에 반해서 유산하는 단계 제한 없이 모든 분들의 매출을 무한대로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는 빠르게, 누구는 좀 더디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바로 유산화예요. 자, 저는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빈센터를 3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소개한 분이 바로 오씨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자, 이분은 아이가 천식 때문에 되게 고생을 되게 많이 했고 또 다이어트가 필요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유산화 제품을 통해서 아이가 지금 현재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오씨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날씬하고 또 아름답게 변했죠. 그쵸? 맨 앞에 앉아 계시네요. 제가 두 번째 소개해드린 분이 바로 이씨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이씨는 자영업을 하고 계셨는데요.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아주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유산화를 통해서 이 아이는 아토피를 완치를 했고요.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이 이씨는 시간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를 가져가는 다이아몬드 디렉터로 얼마 전에 승급까지 했죠. 제 빈센터 1번에 이렇게 좌우로 라인 두 라인을 완성을 시키면서 저는 월 700만 원이라고 하는 권리소득을 저는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1번 빈센터를 통해서 완성을 시킴을 통해 가지고 회사로부터 추가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이 빈센터를 2개를 추가로 보너스로 받았어요. 이 빈센터는 받자마자 배치시키고 사업을 진행해 나갔지만 오늘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이 생겼으니까 또 누군가를 소개를 시켜야 되겠죠. 2번 가게를 완성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소개시킨 분이 바로 최 씨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또 다이어트도 필요하셨거든요. 그래서 유산을 통해서 건강도 찾으시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파트너분을 에메랄드 디렉터로 성장을 시키는 아주 멋진 리더로 지금 성장하고 계시죠.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즈니스센터 두 번째를 완성을 시키면서 저는 추가적으로 800만 원이라고 하는 권리소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센터 1번, 2번을 합쳐서 저는 월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권리소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번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비즈니스센터를 2개를 받았죠. 자, 이렇게 성과를 내고 제가 이렇게 성공을 해 나가니까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누가 가장 먼저 또 궁금해하고 가장 배 아파할까요? 네, 가족. 그래서 가장 후원하기 어렵다는 저희 누나를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때 저희 누나는 여기 앉아 계실 텐데요. 저희 누나는 그때 몸이 상당히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유산화 제품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소개를 해 나가면서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또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제 비즈니스센터 3번이 완성이 되면서 저는 900만 원이라고 하는 권리소득을 추가로 만들었고 1번, 2번, 3번을 합쳐서 월 2,400만 원이라고 하는 권리소득을 만들게 됐습니다. 추가적인 비즈니스센터 2개도 추가로 받았고요. 제가 비즈니스센터를 몇 개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요? 예, 여러분들 몇 개 가지고 시작하실 거예요? 얼마까지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최소한 2,400만 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회사로부터 보너스로 받은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지금까지 함께 해온 이분들 하부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고 지금까지 제가 쌓았던 능력, 노하우를 쏟아부으면서 파트너분들과 협업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비즈니스 센터,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배치한 이 라인 선상에 계신 분들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네. 돈이 될까요? 어디 갈까요? 안 갈까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비즈니스센터 4번, 5번, 6번, 7번이 이분들 하부에 있잖아요. 근데 이 위에 계신 오시양씨, 최씨, 장씨, 진씨, 이씨, 이씨, 최씨 역시도 추가 비즈니스센터를 받았다 못 받았다? 네, 그 추가 비즈니스센터들이 제 추가 비즈니스센터 하부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 시작했던 1번, 2번, 3번보다 4번, 5번, 6번, 7번은 더 빨리 완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열심히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완성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1,0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권리소득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게 될 거고요.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한 가게가 완성이 되면 2개를 무조건 주기 때문에 무한대로 생기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지금 현재 13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11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9개를 완성을 시킨다라고 하면 월 얼마요? 예, 월 1억.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 12억. 정확히는 13억이 되겠죠? 그 13억. 제 목표입니다.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들도 가능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9개를 완성한 분도 그렇고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유산화 제품을 애용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너스들이 있습니다. 자동 주문 맥스아웃 보너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산화 제품을 드시고 나서 좋아서 재구매하셨을 경우에 이 자동 주문을 통해서 주문을 하시게 되면 10%를 할인받아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이 자동 주문은 언제든 제품 변경이 가능하고 기간 변경도 가능하고 또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 하나를 드셔도 이 자동 주문을 통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진 한 80% 가까운 분들이 이 자동 주문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분들을 통해서 제 비즈니스센터가 완성이 되게 되면 250달러, 월로 따지게 되면 1000달러 하게 되면 115만 원이라고 하는 이 추가 보너스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완성된 비즈니스센터마다. 자, 두 번째는 평생 매칭 보너스예요. 내가 직접 소개한 이 파트너가 사업 초기에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서 일정 자격을 획득을 했었을 때 그분이 앞으로 계속 벌어가는 수익의 최대 15%를 회사로부터 보너스로 받게 돼요. 아까 제가 사업 시작하면서 오씨,
이씨, 최씨, 그리고 진씨,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을 소개했거든요. 그분들이 벌어가시는 수익의 최대 15%를 회사로부터 보너스로 받고 있죠. 감이 오시나요?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린 분이 다이아몬드로 성장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주에 4,000달러를 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4주 한 달을 하게 되면 16,000달러. 거기에 15% 하게 되면 2,400달러. 하나로 따지게 되면 276만 원이 그 한 분을 통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보너스예요. 그 외에도 루비, 많은 골드분들, 또 많은 분들의 보너스를 받고 있죠. 어때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일 끝나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많이 전달하셔야 되겠죠. 예. 자, 그 외에도 셀라비브라고는 화장품을 전달해서 받을 수 있는 보너스, 또 리더십 보너스라고 골드 이상 리더분들이 파트너와 함께 열심히 팀을 후원해서 이 비즈센터를 완성했을 때 주는 리더십 보너스, 그리고 유산화 인컴 순위 1위부터 60위권까지 드리는 엘리트 보너스들이 있습니다. 이 보너스들은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분께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 여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내 여행, 그리고 동남아 여행, 그리고 해외 여행까지. 우리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국내 여행, 또 동남아 여행도 많이 보내서 갔다 왔고 해외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호주도 다녀왔고요, 두바이도 다녀왔고 또 크루즈도 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부다페스트, 뭐 스리랑카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돈으로 받아서 좋습니다. 우리가 일과 휴식을 함께 이렇게 누리면서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유산화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무한상속을 해주고 있어요. 내 대만 누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또 그 자손들까지도 미래의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또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게 이렇게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자, 어떻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유산화 보상 플랜 공정한가요? 공평하게 주고 있나요? 어떻게 제대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유산화 보상 플랜을 타사와 비교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게요. 자, 모든 회사는 이렇게 매출 대비해서 이렇게 수당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여기 두 번째 계신 남자 선생님. 자, 내가 회사를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3%, 뭐 한 30만 원 주는 회사, 200만 원 주는 회사. 자, 어디에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네, 시작점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비전을 본다라고 하면 이 3% 주는 회사에서도 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버텨야 되잖아요. 그럼 3% 주는 데서 버티는 힘이 클까요? 20% 주는 데서 버티는 힘이 클까요? 당연히 20%에서 버티는 힘이 클 겁니다. 자, 3%가 있기 때문에 6%가 있고 9%, 12% 이렇게 있겠죠. 유산화도 마찬가지로 20%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20%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두 다 하부에서 상부를 받쳐주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3%, 6%, 9%짜리들이 받치는 힘이 클까요? 20%짜리 받치는 힘이 클까요? 네, 받치는 힘 자체가 다릅니다. 더군다나 타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원 그리고 단계 제한을 두기 때문에 받치는 힘 자체가 제한적인 반면에 유산화 같은 경우는 인원과 단계 제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받치는 힘이 무한대예요. 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3%, 6%, 9% 쭉 올라가서 21%에 올라가게 되면 하부에 있는 모든 매출을 공유를 받긴 하지만 절대로 하부로 내려와서 매출을 공유하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산화 같은 경우는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상부가 하부에 내려와서 그 매출을 공유하고 있죠. 상부가 하부를 받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간에 계신 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무한 생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간 리더의 힘 그리고 팀워크 역시도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타회사 같은 경우는 4대에 끝나지만 유산하는 자자손손 대대로 상속을 해주고 있는 무한대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좀 비교를 해드리니까 유산화의 보상 플랜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시나요? 이러한 보상 플랜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어떤 그런 경쟁 관계가 아니라 정말 좋은 분들과 이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해왔고요. 또 저와 함께 사업을 하시는 많은 파트너 분들과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미국에서 이렇게 좋은 추억도 쌓았고요. 매년마다 이런 송년회 자리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좋은 추억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일한 어떤 일에 대한 인정도 이렇게 멋지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누리고 싶은 것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의 인생 안에 어떠한 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디를 가고 싶고, 또 어떤 것을 갖고 싶고, 또 무엇을 해보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유산화를 시작한 2014년도에 이렇게 만들었던 꿨던 꿈을 지금 현실로 만들었고요. 또 추가적인 꿈들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카이 다이빙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스카이 다이빙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뛰어내려 볼까요? 네, 보시겠습니다. 예, 하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드디어 하늘을 납니다. 예, 오늘 저희가 400m 하고 300m를 더 올라갈 거예요. 모시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거니까. 비행기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는데 지금 1km밖에 안 올라왔다고, 앞으로 3.3km를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 이제 돌아오고 너무 기대돼요. 너무 자, 여러분 어떻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긴장감, 그리고 하늘을 나르는 어떤 자유로움, 그렇게 좀 만끽하셨나요? 정말 제 인생의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이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이 설렜었어요. 근데 이 설레임만 있었을까요? 예, 하겠다라고 제가 결정한 다음에 정말 많은 걱정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 오더라고요. 이 비행기가 되면 어떻게 되지? 낙하산이 잘못되고 잘 안 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교관이 실수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정말
많은 걱정들 때문에 이 여행지 갔었잖아요. 호주 케언즈. 그 여행이 여행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저희 아내에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할까 말까 취소할까 진짜 수도 없이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막 악몽까지 겪어가면서 그렇게 잠을 설치고 이렇게 다이브 센터에 가서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이게 같이 가셨던 분들이거든요. 면책 동의서라고 하는 거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는 제가 전날 그렇게 걱정했었던 그 내용들이 빼곡히 들어있더라고요. 그때 제 심장이 쿵쾅거리게 막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죠. 같이 가졌던 분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가운데 계시는 저희 스폰서님, 권인스타님 아시죠? 예. 오케이! 하고 사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자인데, 또 이제 가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전교육을 받고 장비 착용하고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가 계속 올라가고 까마득히 올라간 것 같은데 교관이 아직 1km밖에 안 올라왔어요. 앞으로 3.3km를 더 올라가야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 심장이 이제는 안에서 뛰던 게 바깥에 나와서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상에 딱 올라와서 이제 곧 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카메라를 딱 들이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걱정 하나도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제 속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비행기 문이 열리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끌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떨어지고 두 번째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고 죄송해요 저희 스폰서님이신데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도 질질질 끌려나갔죠. 난간에 걷어 앉아서 교관이 세시고 뛰어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흡! 근데 불과 1, 2초도 지나지 않아서 저는 제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겪어보지 못한 최고의 희열을 저는 맛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1도 없었고요. 온전히 그 시간을 누렸던 것 같아요. 하늘을 나는. 근데 만약에 인생 최대의 이런 기회, 이런 느낌을 만약 전날 제가 아내한테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랬을 때 아내가 위험하니까 하지 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다음날 면책동에서 쓸 때 비행기 타기 전까지 내가 이거를 하지 말까? 라고 제가 포기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러한 희열은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스카이다이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도전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매일마다 정말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 중에 내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이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일수록 그 선택을 두려워하면서 주저주저 하게 되죠. 그 뒤에 있는 어떤 즐거움이나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걱정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미루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일도 많이 생기죠. 그 일을 도전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성취감과 성공은 절대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왔었을 때 또다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겠죠. 포기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도전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용기죠. 내 안에는 정말 많은 내가 있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나, 걱정하는 나, 고민하는 나, 포기하는 나, 그리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나. 자, 여러분들은 내 안에서 어떤 것을 꺼내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 있게, 용기 있게 도전하는 나를 한번 꺼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용기 있게 도전해서 멋지게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용이었습니다.